서울 알짜 재개발 사업장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대출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자 신탁 방식이 하나의 돌파구로 급부상한 것인데요.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물론 대형 정비사업장들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신탁 방식을 리얼캐스트 TV에서 알아봤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이어 재개발 시장에서도 조합 대신 신탁이 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영등포 1-11구역은 한국토지신탁을 재개발 사업 대행자로 선정했습니다. 영등포 1-11구역 재개발은 영등포동 5가 30번지 일대에 지상 39층 높이의 아파트 818가구와 판매시설을 짓는 정비사업인데요. 조합은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사업 대행자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정한 뒤 다수의 사업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 대행자로 선정했습니다. 영등포 1-11구역은 올해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속도가 빠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들도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서울시 신통기획 2차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 10구역은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지난 2월 20일엔 신탁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13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될 텐데요. 강서구 방화 2구역도 지난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탁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월 신통기획 구역으로 지정된 방화 2구역은 김포공항과 인접한 탓에 고도제한 규제 등의 부침을 겪다 신탁을 찾게 됐습니다. 향후 최고 16층 740가구 규모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총 1300가구 규모로 재개발돼 동작구 상도 14구역도 지난해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재개발에 수차례 고배를 마신 이곳은 신통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재개발되며 최근엔 신탁사를 상대로 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지방에서도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일례로 경기 안양시 관양동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는 무궁화 신탁과 업무협약을, 부산 명장 2구역의 경우 호랑포 자산신탁이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를 진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은 늘고 있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업장이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자재비가 오르고 사업장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침체 여파가 곧 공사비 증액 문제로 불거지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도 벽화되는데요. 실제로 조합 방식의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준 예가 둔촌주공 재건축입니다. 둔촌주공은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잡음으로 결국 공사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갔던 핫한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따른 손실은 결국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몫이었는데요. 이처럼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분담금은 커지기 마련이니 전문가가 이끄는 신탁 방식을 원하고 신탁사를 찾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탁 방식은 전문적인 신탁사 관리 하에 신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체자금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시공사와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신탁사가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끌고 가면 시공사들 또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조합 대신 사업을 대행하는 신탁 방식의 경우 조합이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을 신탁사가 보완해 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사업 추진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임에도 조합이 사업 주도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탁이 뜨면서 조합 재개발의 인기는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수록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 방식의 단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서인데요. 신탁이 조합의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사업지에서 먼저 신탁 방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탁사가 직접 정비사업지를 찾아다니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셈입니다. 다만 신탁 방식에도 고려해볼 점은 있습니다. 섣불리 선택하기엔 우선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신탁 수수료가 총 분양비의 2에서 4%에 달합니다. 또한 신탁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아 선뜻 신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신탁 방식을 선택해도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탁 방식도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단점이 확실해 보이는 조합 방식도 한편에선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어떤 정비사업 방식이 효과적일지는 사업장과 소유주들이 잘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